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었던 대형 사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역전세에 따른 전세금 보증 사고죠. 지금 피해 규모가 예측 불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그 심각성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부동산이 생기고 또한 수혜를 받는 부동산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깡통 전세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허그에서 발표한 2022년 전세보증금 대위 변제액이 9,241억 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집주인이 만기 때까지 제때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이 보증보험 가입한 사람이 허그에다가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주는데요. 그럼 대신 돌려준 게 바로 이 대위 변제액이에요. 2021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죠. 지금 수도권 전체적으로 다세대 깡통 전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행인데 이 중 절반 가까이 다세대 주택 세입자 절반 가까이가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요. 2023년이에요. 기준금리 상승으로 일단 수요가 줄었잖아요. 전세대출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입주 물량도 더 늘어났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군, 대표적인 학군지인 목동마저도 전세 거래가 씨가 말랐대요. 문의조차 없대요. 그만큼 전세 수요가 메마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세입자를 안 구해진다는 거는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을 말하는데 그게 너무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빌라 임차인 사이에서는요, 전세금 반환이 최대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허그에서 반환 보증 가입한 게 54조 원 규모인데 이 중 30%가 깡통 전세일 가능성. 그러면 2022년에 9천억 원 규모였는데 2023년에는 이 대위 변제 금액이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전세 시장 불안은요. 1분기 때 극대화가 된다. 그러면 이번에 1분기 때 빌라 역전세 상황이 그게 달할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빌라 매물들이 경매로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허그에서 대위 변제해주고 당연히 이제 임대인한테 채권 추심 절차 받는데 빌라 경매를 넘기는 것을 먼저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허그에 가입 안 되더라도 내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 넘기는 일반 세입자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경매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금리는 높은데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 대비 낙찰가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이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도 79.3%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물량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올해. 그럼 빌라 경매 접수가 늘어나면서 낙찰가율이 하락될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다? 허그의 손실 증가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정책 실패도 연관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보증보험 제도를 운영한 겁니다. 보증이라는 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조건으로 이 보증을 받아줬다? 바로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아도 반환보증 가입을 받아주다 보니까 이 덤탱이를 전부 다 허그에서 지금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가격이라도 제대로 평가를 했냐? 주택가격 평가 기준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빌라 시세 하락 충격이 분명히 지금 나타나잖아요. 허그가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게 된 겁니다. 서울 아파트도 30-40% 떨어지는데 빌라값은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임대인들은 고맙겠습니까? 세입자하고 허그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주니까. 근데 허그는 그 피해가 몰려있다 보니까 그 손실 규모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제도에 대해서 쇼킹 부동산도 여러 차례 영상을 제작했고 문제 제기가 사회 각계에서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상황에서 전세값이 계속 상승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전세 가격이 이런 식으로 추락하는 거 솔직히 자주 있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 이슈가 되니까 드디어 잘못된 정책에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또 하나 2021년 말부터요. 이것에 대한 문제가 서서히 드러났지만 서민 주거 복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소극적인 대처만 정치권에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허그 전세보증보험 대책을 보면은요. 주택가격 대비 부채율, 전세가나 대출의 합계액이
주택 가격이 90%가 넘으면 전세대출 보증 한도, 전세대출 받을 때 보증서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 한도를 줄인대요. 근데 80%에서 60%로 줄이면 대출 받기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90% 넘으면은 외면하겠구나, 이것을 기대하는데 황당한 거예요. 야, 그러면은 부채율 85%나 90%는 안전하니 5억짜리 주택 4억 5천 전세 들어간 게 어떻게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보증을 받아주냐? 안 된다는 거죠. 집값이라는 게 20, 30% 떨어지는 게 쉬운 일인데, 그래서 이걸 대책이라고 내놨냐?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한심했어요. 아직 국토부와 정치권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빌라뿐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도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더 높은 지역이 4곳 중 한 곳이나 되거든요. 자, 이 사태가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허그의 반환 보증 신청이 늘어나겠죠. 그럼 그때서야 수조원 단위의 손실이 날 때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제 피해가 확산되는 초입이라서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태에 문제가 됐었던 허그의 반환 보증, 솔직히 이게 서민 정책이라고 만들어지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좋다? 세입자보다는 공급업자한테 좋은 제도라는 거죠. 전세 반환 보증 가입 가능 금액까지 시세를 올려버리면서 계속해서 공급하고 시세 차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엄한 사람 명의 빌려와서 지금 처분했다가 이런 빌라왕 사태가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용지와 주택용지의 토지 가격을 올리는 결과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깡통 전세 사태의 영향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와 오피스텔 거주 전세 세입자의 이동이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아파트 전세 수요는요,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선호 주택에 거주한 사람들이 채워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꾸준하게 주거 수준을 올릴 때 아파트 전세를 찾게 되는데 지금 이게 막힌 거예요. 왜? 이동이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다 보니까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 시에 충격이 유난히 크게 나타난 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그래요. 자, 두 번째 변화는요, 바로 임대차 시장입니다. 바로 반전세나 월세 선호 임차인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특히 전세가율 높은 지역 중심으로 이런 현상은요, 매도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빌라 요즘 이제 전세 들어갈 수 있어요? 전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전세나 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집주인이 반전세나 월세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세금을 포함해서 집을 샀던 사람은 나는 무조건 전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구해지네. 그럼 이것이 빌라 시장에 추가 급락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고가 전세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가 전세는요, 매매값도 전세가 대비 훨씬 높습니다. 그럼 대출을 더 받더라도 전세가율이 낮은 단지를 선호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6억짜리 아파트 전세가 5억, 이건 불안한데 만약에 매매가 15억인데 전세 가격이 8억이야. 그러면은 이것보다는 이 15억짜리 아파트 전세 들어간 게 안전한데 돈이 부족하네, 차라리 대출을 더 받아서 안전한 전세를 찾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전세가율이 50%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것도 붕괴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전세시장 쇼크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일정 시점 지나면 전세시장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다. 전세가율이 낮은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들은 외면을 받는다는 거죠. 현재 너무 많은 빌라 세입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다시는 빌라 전세 안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와요. 허그에 반환 보증 가입하신 분들도 그 반환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입 안 된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전세가율에 따라서 임대 수요가 나눠질 가능성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세 수요에 영향을 주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요, 지금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KB국민은행이 오전에 발표했죠.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1.3%포인트 낮춘다고 합니다. 26일부터 적용된다고 그러네요. 지금 5%대인데 이거 만약에 1.3%까지 최대 적용되면 다시 4%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KB국민은행 말고도요, 4%대 대출금리 적용한 은행들이 꽤 있어요. 지금 부동산 관련 대출 중에서 4% 중반까지
금리가 하락한 대출은요, 5년 고정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5년 고정주택담보대출은요, 지금 은행권에서 엄청 밀고 있어요. 다 이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상금리 조정을 해서 이게 돈이 되겠죠.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전세 수요가 회복된다 하더라도요, 뚜렷한 양극화는 나타날 것 오늘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쇼킹부동산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이 겪었다면요,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안 돌려줬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총정리를 했습니다. 제목은 전세금 돌려받기 이렇게 하세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상이 깡통전세 대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낮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안타깝게도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비슷한 깡통 우려가 있는 전세는요, 세입자의 대처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영상 뒤에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주변분들께 공유해 주시면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깡통 전세 세입자의 대처 방법은 굉장히 복잡해요. 마구잡이로 경매를 넘기면 안 됩니다. 집은 무조건 싸게 사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까지 수도권 급락할 지역, 급락할 단지, 쇼킹부동산 서적 역전세자란에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정보 모든 것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으로 내 집 마련, 성공적인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